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XRP와 리플사와 관련된 짧은 소식들을 한데 모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XRP 같은 경우 최근에 오른 후 비트코인이 잠시 주춤하면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으나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죠. 그러면서 XRP 차트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상승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불 플래그를 형성을 했고, 지금부터 비트코인 안정화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진 분석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부디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어 네트워크가 사람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스파크 토큰 XRP에 대해서 1:1 에어드랍인데, 그것에 관해서 짧은 공지를 남겨주기를 XRP 기축 거래소인 비트루가 플레어의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거래소에서 XRP 들고 있는 사람들 플레어 토큰을 알아서 에어드랍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에어드랍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당부를 해주고 있죠. 만약에 스스로 지금 XRP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하드웨어 월렛 같은 곳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왜 다른 거래소들에서 XRP를 보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스냅샷이 찍혀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아직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지속적으로 저에게 에어드랍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영상에서 지금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아직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들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XRP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에어드랍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정보가 나오면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IMF에서 8월 최신 보고서를 통해 리플사를 언급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지불 플랫폼으로서 리플, 페이스북의 칼리브라, 서클의 센터 컨소시엄 등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솔루션이 기존 결제 솔루션하고 경쟁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한 것인데요. 해당 솔루션은 기존 이체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보완한 페이팔, 스퀘어와도 차별화된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은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불 솔루션, 결제 솔루션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페이스북의 칼리브라 같은 경우는 아직 출시가 안 되었죠. 서클의 센터 같은 경우도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플랫폼인지 컨소시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어떤 결제나 지불을 위한 플랫폼이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만 그들이 발행을 한 스테이블 코인 있죠. USDC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신뢰를 얻어가고 있고, 몇몇의 은행에서는 사용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서클이 좀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셋 중에 그래도 가장 사업을 많이 발전시켜 놓은 것은 리플사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준비가 된 소식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봤었던 새로운 지불 및 결제 솔루션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최근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CNN이 브라이언 브룩스 미국 통화감독청 청장과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인터뷰 내용이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 같은 경우는 7분가량의 분량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좀 길기도 하고 리플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듣지는 않을 거예요. 자, 물론 제가 봤을 때 같이 들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인터뷰는 같이 듣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좀 듣게 하면은 저보고 막 영어 가지고 막 잘난 척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딱 기본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기본 가지고 나름 정보 찾고 여러분들께 이제 정보를 해석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은 이 다른 채널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인터뷰의 전반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미국 경제가 문을 닫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많은 미국인들과 회사들이 이제 미국 은행 시스템에 의지하면서 정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통화청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종류의 지불 같은 경우는 에러 없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기 있는 인터뷰 하시는 분이 물어보죠. 무슨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 청장이 이야기하기를
실리콘밸리의 블록체인과 그 밖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핀테크 회사들은 더욱더 빠른 지불을 가능케 한다. 그러면서 스위프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스위프트는 정말 느리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를 미국에서 호주로 돈을 가장 빠르게 옮기는 방법은 직접 들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이나 중국, 싱가포르 등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실시간 지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좀 뒤처져 있긴 한데 미국도 이런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면은 앞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를 시청한 코리 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인터뷰였다. 그리고 이 통화청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리플사와 XRP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한 것인데요. 추가적으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리플사는 실시간 해외 결제 서비스 관련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스위프트의 가장 위협적인 대항마로 떠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리플사와 XRP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인가? 저희가 잠깐 앞서서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시키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거의 리플사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달러를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디지털 달러와 리플사 그리고 XRP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높은 데서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코인베이스 출신으로서 지금 이 미국 통화감독청 자리에 이 사람을 앉힌 사람이 미국 재무장관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XRP에 좋다라고 이제 바로 축배를 들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빵영이 미국 하원 의원인 톰 에머가 주관하는 크립토 타운홀에 참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죠. 자, 수많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회사와 인사들이 있는데 빵영과 서클 CEO가 초대가 되었습니다. 빵영은 리플사를 대표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좋은 커넥션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빵영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마 같은 행사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실시간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또 갖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정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도움 될 만한 그런 정보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을 이제 녹화를 마치고 나자 관련된 정보들이 또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타운홀 행사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빵영이 양복을 입고 행사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톰 에머 미국 하원 의원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여기에서 하원 의원이 굉장히 힘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When you say over 2 years, first off, my position's very clear. XRP is not a security, all right? But even if you want to do this, you want to have this discussion, the SEC, my frustration is you probably have heard very directly, you brought up in a very nice way. Maybe you should be doing this job and I should be doing that one because I'm not going to be so nice. Over 2 years is not only a problem, it is absolutely unacceptable. Because what this does is entrepreneurs like you and everybody else on this town hall, you start looking elsewhere. Money will go where it's easiest to flow.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하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장은 확실하다. 내가 봤을 때 XRP는 증권이 아니다. 그런데 2년 동안 SEC는 이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으며, 내가 봤을 때 빵영, 당신이 SEC와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했을 때 아마 안건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게 의견을 이야기했었던 것 같다. 나 같았으면 더욱더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것이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증권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은 것,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런 상황은 빵영과 리플사뿐만 아니라 이 타운홀에 모여있는 모든 기업가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정부에서 장애물을 만들면 만들수록 미국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며
관련 업계에서 뒤처지게 될 것,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원 의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SEC를 상대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강력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서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외 쪽으로 이제 본부를 옮긴 것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또한 리플사 같이 관련 업계에서 발전하고 있는 회사를 정부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좀 속이 후련한 그런 톰 에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분이 상원 의원 진출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어제 기사에 나왔었는데요. 무사히 잘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빵형이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여기서 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봤었던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이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플레어 네트워크는 XRP의 빠른 결제와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아발렌치의 컨센서스를 한데 모아서 XRP의 유틸리티와 또한 개발자들로 하여금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발전과 동시에 대출이나 디파이 같은 새로운 유스케이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리플사도 디파이 갑니까? 자, 아무튼 플레어 네트워크가 XRP 레저를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질의응답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스튜어트 XRPC가 직접 올린 질문이라고 하는데 리플 아시아가 올해 5딜 송금로를 뚫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계획들은 아직도 잘 진행 중입니까?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빵형이 답을 하기를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진척이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람도 좀 답답한 거죠. 원래 올해 1분기 안에 일본 쪽에 송금로가 뚫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안 뚫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정보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또 집어넣어 봤는데요. 일단은 하원 의원이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리플사와 XRP가 요즘 광풍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디파이 쪽에도 보다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을 이제 확실하게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는 좀 펌핑 좀 강하게 줄 수 있는 조건들, 그러니까 재료들이 마련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좀 올려주면 안 되나요? 부디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좋은 소식들 나왔었는데요. 좀 도움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열심히 정보 전달을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이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시청을 통해서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금요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